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의 여자로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평온하고 잔잔하던 제 인생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건으로 제 인생은 180도 달라지기도 했죠. 저에게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은 참 작고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남편 강민우는 6년 전 야심차게 건강기구 쇼핑몰을 창업했습니다. 피땀 흘려 회사를 키웠고 이제야 겨우 자리를 잡아 한숨 돌리나 싶은 때였죠. 저랑도 평범한 부부였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부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생기게 되었죠. 모든 비극은 어느 나른한 오후 현관 앞에 쌓인 택배 상자들 중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상자들을 거실로 끌고 와 칼로 뜯어보던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택배를 뜯어 내용물을 꺼냈는데 그중 한 작은 택배에 팔찌가 들어있었거든요. 팔찌를 시킨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싶던 차에 순간적으로 얼마 안 남은 내 생일 때문에 남편이 나를 위해서 서프라이즈로 시킨 건가 라는 생각이 언뜻 스치더군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별 생각 없이 팔찌를 열어봤는데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의 팔찌더라고요. 여러 색깔의 참이 붙어있는 팔찌였는데 딱 봐도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내게 아니라 택배가 잘못 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황급히 바닥에 떨어진 택배 상자를 다시 집어들고 찢어진 송장 부분을 확인했는데 주소는 분명 저희 집이 맞았어요. 그런데 수취인이 제 이름이 아닌 거예요. 수취인란에 적힌 이름은 조예진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민아기 때문에 제 택배가 아니었던 거죠. 조예진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고요. 아, 누가 택배 주소를 우리 집으로 잘못 보냈구나 깨달았고 다시 테이프를 붙여 밖에 내놨죠. 잘못 시킨 사람이 알아서 갖고 가겠거니 하고요. 그런데 그 택배 상자는 며칠 동안 저희 집 현관 앞에 있는 겁니다. 오며 가며 볼 때마다 너무 신경이 쓰여서 이걸 그냥 둬도 되나 싶더라고요. 제가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려고 해도 요즘 택배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연락처 뒷부분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처도 모르다 보니 연락할 길이 없었죠. 아무래도 택배사에 연락해서 오배송 신청을 해야겠다 싶더군요. 좀 귀찮기는 한데 집 앞에 모르는 택배가 계속 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볼일만 보고 들어와서 택배회사에 전화를 해야겠다 생각하며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집에 와보니 상자가 없더라고요. 아, 기사님이 이제서야 가져가셨나 보다 생각하며 안심했고 그 일은 제 기억 속에서 지워졌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남편 회사 근처에서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랜만에 남편과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몇몇 얼굴을 알고 있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장실로 들어갔는데 사장실에서는 남편이 한 여직원에게 뭘 시키고 있더라고요. 이거 스캔해서 거래처로 메일 보내줘요. 네, 사장님. 남편은 노크를 하며 들어오는 저를 그제야 보더라고요. 아, 왔어? 바빠?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저를 지나가는 그 여직원하고도 가볍게 눈인사를 했습니다. 그 여직원은 처음 보는 여직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그 여직원이 지나갈 때 제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직원 손목에 있던 팔찌였죠. 여러 가지 참이 붙어있는 그 팔찌. 그 팔찌는 분명 얼마 전 저희 집으로 잘못 배송이 되어 온 그 팔찌랑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거 그때 그 팔찌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요즘 저런 디자인이 유행인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그 여직원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아, 잠깐만 조혜진 씨. 그 서류 다시 좀 들고 와봐요.
조혜진이라는 이름에 저도 덜컹 하더라고요. 그 여직원 이름이 조예진이라는 거예요. 상자에 적혀 있었던 수취인의 이름이었던 거죠. 그 말인즉슨 저희 집에 오배송되었던 그 팔찌의 주인이 저 직원이라는 거잖아요. 그 순간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저 여직원의 팔찌가 왜 우리 집으로 배송이 되었지 싶어서요. 저는 조혜진이라는 여직원을 쳐다봤는데 그 여직원도 제 시선을 느꼈는지 쳐다보더라고요. 나이는 20대 중후반 정도 된 것 같고 수수한 외모였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고 저는 멋쩍게 그냥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돌렸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점심을 먹는 내내 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왜 그래? 아니야. 아까 근데 그 여직원 누구? 조혜진 씨라고 했나? 왜? 새로운 직원이야? 처음 보는데. 3개월 정도 됐어. 단순 격리하는 직원이야. 그렇구나. 근데 왜? 저는 그 팔찌에 대해서 말하려다가 일단 입을 닫았습니다. 아니야. 어리고 예쁘게 생겨서 그냥 궁금해서.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고 일단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잠깐 남편 사무실에 들렀을 때 남편 회사의 초창기 멤버이기도 한 박 실장님에게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실장님, 저기 나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뭔데요, 사모님? 오해는 하지 말고 혹시 새로 왔다는 조혜진 씨 말이에요. 네. 사장님이랑 특별히 좀 친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제 말에 박 실장이 좀 황당한 표정과 함께 웃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으세요, 사모님? 아니, 별다른 건 아니고. 왜요? 조혜진 씨랑 사장님이랑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고민하다가 그 팔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절대 사장님이나 조혜진 씨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고요. 그런데 실장님이 제 말을 듣고 막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거네요. 뭐가요? 조혜진 씨 결혼한다고 해서 사장님이 선물 하나 해준다고 했대요. 사장님이 평소에도 직원들한테 선물 잘 주시잖아요. 그래서 뭐 갖고 싶냐니까 조혜진 씨가 그 팔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사장님이 주문해줬다고 하던데요. 그 말에 저는 머리가 확 맑아지더라고요. 저의 완벽한 오해였던 거죠. 어머, 그래요? 네, 조혜진 씨 곧 결혼하거든요. 남자친구도 한 번씩 퇴근한 예진 씨 데리러 사무실 와서 얼굴도 자주 보고. 그랬구나. 이 근처에 고깃집 아시죠? 사거리 쪽에 큰 고깃집. 그 집 아들이래요. 한 3달 뒤에 예식장 잡아놨다던데. 그 얘기 듣고 사장님이 선물 하나 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렇구나. 민망해라. 내가 괜한 오해를. 아우, 사모님. 아직 너무 신혼이셔. 저는 실장님의 장난 섞인 반응이 좀 민망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좀 민망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괜히 혼자 꿍해 있던 오해가 풀린 거죠. 남편 딴에는 직원이 결혼한다고 하니 선물 하나 사준 건데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했구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모든 오해가 풀리고 기분이 산뜻해졌죠. 그런데 그날 이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남편 차의 자동차 검사를 제가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 차를 끌고 자동차 검사소를 갔다가 돌아왔고 잠깐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사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와서 보니 차 문 쪽에 꽤나 큰 흠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흠집이 있었는데 이걸 왜 못 봤지 싶더라고요. 남편이 평소에 타다가 생긴 건지 아니면 제가 카페 가서 잠깐 주차를 했을 때 생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메모리를 꺼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아침마다 조혜진 씨를 데리고 카풀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남편이 카풀을 한다는 걸 전혀 몰랐기에 좀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둘의 대화를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회사 사장과 직원의 지루하고 사무적인 대화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두 사람의 목소리 톤이 바뀌더라고요. 오빠, 며칠 전에 오빠 마누라 회사에 왔잖아.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저희 남편더러 오빠라고 부르면서 제 얘기를 했으니까요. 나를 빤히 보더라? 혹시 뭐 눈치챘나? 하긴 나한테도 묻던데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언제 들어온 직원이냐고. 뭔가 촉이 왔나? 생긴 건 그냥 퉁실퉁실한 아줌마같이 생겼는데 촉 좋아, 오빠 와이프? 아닐걸. 그냥 봤을걸. 예진이가 이뻐서. 하면서 둘이서 킥킥거리는 겁니다. 그 대화는 절대 사장님과 직원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어느 직원이 삼촌뻘인 사장님에게 오빠라고 부르며 반말을 하겠나요? 저는 이것들 뭔 사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지도 박 실장에게는 남편이 결혼 선물을 주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저는 블랙박스의 모든 녹음을 다 뒤져들었고 그 두 사람이 확실한 내연관계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너무 충격이 컸고 배신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눈앞이 컴컴하더라고요. 믿었던 남편이 외도라니 그럼 이혼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애들도 있고 살면서 이혼이라는 건 생각도 못 해본 일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건 저한테도 너무 무게감이 큰 일이었죠. 그렇다고 이 엄청난 사실을 묻고 지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고민 끝에 남편에게 다 얘기하고 경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블랙박스 음성도 들려주었죠. 다 아니까 변명할 생각하지 마. 남편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듣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빌었습니다. 행여나 남편이 옳다구나 싶어서 저랑 이혼한다고 하고 조혜진이랑 살겠다 어쩐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기도 했는데 남편은 바로 납작 기어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저는 착잡하면서도 복잡한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조혜진, 내일 당장 잘라. 알겠어, 여보. 당장 자를게. 그리고 지금 조혜진한테 전화 걸어. 지금 당장? 알겠어. 그렇게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조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도 심장이 튀어나올 듯 벌컥거리더라고요. 여보세요? 조혜진은 제 남편이 전화 건 줄 알고 낭낭하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듣는 저는 속이 뒤집혔죠. 조혜진 씨? 나 강민우 와이프인데. 제 말에 조혜진은 당황했는지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사모님 같은 소리 하네. 내 남편한테 오빠 하면서 왜 나한테 사모님 소리가 나와? 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큰 삼촌뻘 되는 남자랑 붙어먹어. 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거리 고깃집 아들이랑 결혼한다며. 삼촌뻘 남자랑 놀아난 주제에 다 속이고 순진한 척 시집갈 생각을 했어? 어디 내가 그 집에 다 얘기해줄까? 네 약혼남은 이런 거 아예 모르지? 죄송합니다 사모님. 한 번만 봐주세요. 어디서 나이도 어린 게 이따위 더러운 짓이나 하고 다녀. 소문 다 내고 생매장 시켜줄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혜진은 죄송합니다 소리만 하면서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다 까발리고 싶은데 한 번은 참는다.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뭐 개인 물건 들고 가니 어쩌니 개소리도 하지 말고. 다시는 회사에도 아니 그 동네 근처에도 오지 말고.
내 눈에는 더더욱 띄지 마. 알았니? 네,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간소송 할까 하다가 딱 한 번만 봐주는 거니까 처신 똑바로 해. 저는 조혜진에게 그렇게 말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처신 똑바로 하라고 딱 한 번은 봐주지만 두 번은 절대 안 봐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한 짓은 너무 괘씸하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깨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었죠.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질지언정 한 번은 덮고 넘어가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 가장 힘든 건 바로 저였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소가리를 해야 했죠.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간의 시간은 흘렀고 남편은 제 앞에서 반성하는 척 가정적인 남편인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에게 신뢰를 잃은 저는 그런 남편의 행동이 더 괘씸하게 느껴지고 화가 났죠. 저 인간이 앞에선 저러고 뒤에선 나를 속이는 게 아닌가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한번 넘어가 주기로 했지만 쉽지 않았고 제 마음속에는 혹시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괴로웠습니다. 덮겠다고 진짜 덮어질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엔 남편이 여전히 조혜진을 만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촉이 강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는 날을 잡고 남편이 샤워할 때 몰래 남편의 외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계속 의심스러운 마음이 있었기에 제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더라고요. 카톡 목록에 조혜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더 뒤져보게 되었는데 다른 메신저 어플에 비밀 채팅방이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싶어서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마침 샤워가 끝난 것 같아서 그냥 다시 제자리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틈에 다시금 남편 폰을 확인해 보았는데 그 비밀 채팅방은 제 예상대로 조혜진과 남편의 채팅방이 맞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정말 조혜진이랑 아직도 연락을 하는 거였습니다. 설마 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조혜진을 회사에서 해고했지만 대신 자기랑 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재취업도 시켜주었더라고요. 남편은 조혜진과 가끔 따로 만남을 가졌고 조혜진에게 돈도 송금한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돈까지 지어주었던 거죠. 저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한번 넘어가 준다고 했으면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이것들이 또 만나고 있다니 나를 아주 개호구로 봤구나 싶었죠. 저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뻔뻔하게 아직도 만나고 있을까 싶고요. 저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 내용을 제 휴대폰으로 찍어서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고깃집을 찾아갔어요. 저는 곧장 카운터로 가서 사장님으로 보이는 나이 드신 남자분에게 말했죠.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예, 그런데요. 누구시죠? 예비 며느님 이름이 조혜진 맞죠? 예, 그런데 조혜진 씨에 대해서 꼭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 가게의 사장님과 사모님, 조혜진의 예비 남편이라는 그 남자도 같이 둘러앉았습니다. 예진이에 관해서 무슨 일로 오신 거죠? 조혜진이랑 곧 결혼한다는 분이죠. 예. 조혜진이 제 남편하고 바람을 피고 있거든요. 예? 조혜진 최근에 회사를 옮겼죠. 원래 헬스기구 쇼핑몰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른 데로 옮겼잖아요. 그 헬스기구 쇼핑몰이 저희 남편 회사예요. 저희 남편이 거기 대표고요. 둘이서 바람 피다가 저한테 걸려서 회사 잘린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자르고 다시는 안 만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남편이 자기 친구 회사에 조혜진 취업시켜주고 여전히 만나더라고요. 조혜진한테 돈까지 주고요. 말도 안 돼. 예진이가? 제 말에 예비 남편은 충격받은 얼굴이었다가 인상을 쓰더라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증거 있습니까? 예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증거는 차고 넘치죠.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녹음 파일과 채팅 내역도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걸 본 조혜진의 예비 시부모도 예비 남편도 충격에 입을 못 다물더라고요. 그 앞에서는 얼마나 착하고 순진한 척을 했던 건지 이런 상황은 눈꼽만치도 짐작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은 얼굴이 허옇게 질린 채로 예진이 당장 가게로 부르라고 소리쳤습니다. 조혜진의 예비 남편도 넉나간 얼굴로 조혜진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예진아, 너 지금 당장 가게로 좀 와. 회사 일은 무슨 회사 일? 지금 그게 중요해? 당장 오라고! 조혜진의 예비 신랑도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조혜진을 기다리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분위기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조혜진이 왔는데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기함을 하더라고요. 조혜진은 제가 자기의 예비시댁 식구들이랑 앉아있는 광경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조혜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천천히 다가왔고 노여운 얼굴에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진아, 이분 남편하고 너랑 불륜 사이라는데 그게 사실이냐? 네? 아니에요, 아버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증거 다 확인했어. 전부 다. 무슨 증거? 말도 안 돼. 너 미쳤어? 너 그런 애야? 진짜 너네 전 사장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냐고. 도대체 왜? 조혜진은 낭패스러운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조혜진의 예비 신랑이 그러는 겁니다. 너 임신했다고 했잖아. 그 애는 내 맞아? 놀랍게도 조혜진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예비 신랑만 알고 있고 예비 시부모님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의 그 말에 조혜진의 예비 시어머니는 입을 틀어막은 채 비틀거렸고 사장님은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혜진의 팔목을 잡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조혜진은 울고불고 놓으라고 난리치면서 끌려갔죠. 사장님은 저더러 남편 회사 어디냐고 앞장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따라오라고 했죠. 그렇게 사장님은 조혜진을 개처럼 끌고 갔고 조혜진은 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쳤지만 결국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화가 있는 대로 난 조혜진의 예비 신랑과 그의 어머니도 같이요. 그렇게 거리 한복판에서 조혜진은 가기 싫다고 생 난리를 쳤지만 결국 다 같이 남편의 회사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 회사에는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들도 와 있었어요. 하지만 고깃집 사장님은 사무실 문이 박살나듯 열고 들어갔고 조혜진을 저희 남편 앞에 집어 던지듯 내팽개쳤습니다. 저희 남편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입이 뜨악했죠. 이 개 같은 놈아! 네가 내 며느리를 꼬드긴 그 놈이야? 조카뻘이랑 그러고 싶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놈이 직원 상대로 이렇게 추접스러운 짓을 하고 다녀? 고깃집 사장님의 호령에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도 다 경악하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누구세요?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오해 같은 소리 안 해! 분노로 눈이 뒤집힌 사장님은 남편의 멱살을 잡고 책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사장님은 나이는 많지만 평생 고기 다듬는 일을 하셔서 그런지 풍채도 엄청 크고 얼굴도 무섭게 생기셨더라고요. 멱살을 잡히니 남편도 어쩔 줄 몰라서 버둥댔죠. 남편은 중요한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변명도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멱살을 잡혔습니다. 거기 있던 거래처 사장님들은 불쾌함과 당혹감,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 바라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조혜진이 비명을 지르고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배가 아프다고요. 처음에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얼굴이 정말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서 뒹구는 겁니다. 결국 직원 한 명이 다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고 조혜진은 구급차 들것에 실려 나갔죠. 나중에 들어보니 조혜진은 결국 유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기막힌 게 그 유산한 아이가 제 남편의 아이였는지 아니면 조혜진의 예비 남편의 아이였는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일로 제 남편은 공들였던 중요한 계약도 파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대표이사가 거래처 사장님들 앞에서 멱살을 잡히고 상간녀가 유산을 하는 그 끔찍한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소문이 그 좁은 업계에 쫙 퍼졌습니다. 어느 누가 남편 회사를 믿고 거래를 하겠어요. 그 사건은 일파만파 소문이 다 퍼져서 남편의 신용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죠. 조혜진도 당연히 파혼을 당했고 온 동네의 소문도 다 퍼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고 조혜진에게는 위자료 소송 소장도 보냈어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한 번 봐줬으면 됐지 두 번의 기회는 없었죠. 저에게 잘못 배송되었던 그 팔찌, 어쩌면 제가 모르고 있던 남편의 실체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 팔찌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쩌면 그것들의 추악한 연극에 속아 바보 같은 아내로 남아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혼 후 재산을 정리해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이혼을 하고 혼자 산다는 것이 좀 두렵기도 했는데 남편의 첫 외도를 봐주고 나서 몇 달 동안 지옥에서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좀 두렵고 허탈한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이혼 후 새로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 후의 삶에서는 분명 힘든 점, 어려운 점, 서러운 점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를 배신한 남편과 제 속 썩어가며 같이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모든 힘든 감정들도 저의 홀로 서기에는 다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